우리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 제어는 간접 또는 직접을 체계하는데요. 간접 제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환경 인자를 제어하려고 구동기를 제어하는 것들. 근데 그 직접 제어는요,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환경 인자를 변화시킨 원인에 대하여 제어하고 구동기를 제어하는 것. 시간에 따른 제어도 속한다. 그래서 간접 제어는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환경 인자를 제어하려고 구동기를 제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그러면은 내가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뭐예요? 간접 제어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고 조정하죠. 온도가 예를 들어서 18도가 됐어요. 18도가 됐어요. 내가 온실 온도가. 그러면은 내가 뭐래요? 온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파이프 온도를 내가 50도로 갔는데 50도로 넣었더니 온실 온도가 내가 세팅 온도 15도인데 14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의 온도가 온실 온도가 55도로 올려겠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결과를 조정한 간접 제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직접 제어는 뭐예요? 원인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결과를 예측하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예를 들어서 내부를 15도로 세팅했는데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였다가 그때는 15도가 됐어요. 그래서 영하 우리가 60도의 물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근데 영하 15도로 떨어졌어요. 5도만큼.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접 제어는 온도가 내부 온도가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일러의 온도를 올리죠. 그러면 직접 제어는 어떻게 해요? 외부 온도가 떨어진 걸 보고 물을 미리 올려놓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제어가 더 좋은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환경제어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는 바로 이런 직접 제어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럼 간접 제어 방식은 순서가 환경 계측을 하고 구동기 제어 명령으로 구동기 작동을 하는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계측하고 구동기를 제어 명령을 해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 이거 보면은 우리가 환경 구동기를 제어하고 구동기를 독장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온도가 맞았냐 떨어졌냐 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항상 환경 변화가 생긴 이후에 제어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 제어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부 온도를 내가 20도씨에서 창을 열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20도가 되면 창을 열고 21도가 되면 명을 닫겠죠. 근데 창을 열도 각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제어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20도에서 내가 내부 온도를 20도로 세팅했는데 외부 온도가 15도일 때는 10%를 열었는데 외부 온도가 만약에 20도가 되면은 17도가 되면은 창을 20%를 열어. 더 열라고 명령을 낼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간접 제어 직접이에요. 내부 온도는 똑같이 20도인데 외부 온도가 15도에서 17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창의 여는 정도를 더 조정했다고 하면은 내부 온도가 변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미리 여는 거죠. 근데 간접 제어는 어떻게 돼요? 내부 온도가 20도였는데 22도가 됐으면 창을 좀 더 열어라. 24도가 되면 좀 더 열어라. 30도 되면 다 열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또 얘가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기 온도가 이제 또 여기는 풍속이인데요. 풍속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외기 온도에 떨어지고 내기 온도 떨어지겠죠. 그럼 창을 좀 더 닫으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것들이요. 이제 직접 제어를 볼게요. 계측에 한 직접 제어는 환경인자나 구동기 간의 상호 관계성에 의해 미리형, 그러니까 환경인자가 변하기 전에 제어한다. 이것들이고, 그래서 측정과 설정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리를 제어한다. 즉 측정값 설정값이 미리 제어하지 않게 하고요. 피드포워드 제어, 경험에 의한 간접 제어가 의한 직접 제어가 되고, 상황제어는 경험에 의해 미리 구동기 제어를 한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세팅값을 놓을 때 건재값이 있어요. 아까 보듯이 갭을 아까 얘기했죠. 90%에서 85%에서 갭을 주지 말고 95%가 열면은 15%를 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경험값에 의한 세팅값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용자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미리 구동기 제어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미래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자동화 될 거예요. 설정값이 저절로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최신 컴퓨터는 이렇게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퍼즈 기능이 있어갖고 과거에 사람이 나는 15%로 예를 들어서 속도가 90%가 넘어가면은 5% 열고 95%가 되면은 10%를 열으라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그러고 센서 값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10%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93%가 되면은 속도가 98%가 되면은 얘가 3%를 좀 더 연대요. 미리.
미리 열어놓는데요. 이것들을요. 그러니까 얘들이 미리 요새 나온 새로운 컴퓨터들은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경험값을 통해서 내가 미리 구동기에다가 이런 명령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계측에 의한 직접제를 보게 되면 풍속이 높아지면은 풍속과 외계온과의 관계를 인지하죠. 그러면은 외계온이 들어가지 않게 환기창을 조금 닫는다. 풍속의 닫힘도 있고요. 경험에 의한 직접 흐름은 흐릴 것 같다 그러면은 공기도 약할 것 같다 예상해도 유동팬을 튼다. 거죠. 흐리면은 공기 유동이 약할 것 같다. 방이 약해졌다 그러면 유동팬을 돌아가라 명령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제어와 직접 제어가 있는데요. 이게 세상에 간접 제어만 하는 게 직접 제어만 하는 게 있을까요? 간접과 직접 제어를 혼합해서 사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제어는 요인과 결과의 관계성, 즉 모델의 조합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어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간접 제어와 직접 제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요. 모델이 완비될수록 아마도 직접 제어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 제어 컴퓨터 중에서 좋은 컴퓨터일수록, 그러니까 요새 컴퓨터 중에서 이런 컴퓨터도 있어요. 좀 추가적인 요금을 내면은 기상대 데이터를 끌고 와요. 기상대 데이터를 끌고 어떨까요? 민간 기체를 짜러가서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비가 온다고 흐린다고 결령을 내려요. 1시간 정도의 청양읍 지역에 구름이 낄 겁니다. 하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있죠? 구름이 끼기 전에 미리 온도를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열을 가둬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증산을 흐릴 때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기예보가 그어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그 간접 제어, 직접 제어 그것들은 직접 제어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것들죠. 기상대에 이미 들어있으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팜팜에서 이제 그런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썼는데 돈을 안 내면 그게 끊어진대요. 그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이용료를 내야지만 그 외부 기상대 데이터를 갖다가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물리적 모델은 물리 현상에 대한 모델, 풍속과 내부 온도의 관계, 생리적 모델은 생물 현상에 관한 모델, 강도가 강해지면 생물에 의한 내부 CO2가 감소된다는 거. 그리고 생리적 모델은 복잡하고요.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리적 모델은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모델만 사용하는 추세가 있다. 컴퓨터들은. 생리적 모델은 누가 해요? 사람이 공부해갖고 우리가 환경을 제어값에 넣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리적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제어 논리 볼게요. 모든 구동기 방식으로 제어되는 것은 같은 방식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온오프 제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 제어가 있고요. 온실에서는 온오프 제어가 좋아요? 연속 제어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 제어를 하는 게 원칙이다. 온오프 제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온오프 제어는. 그러면은 온오프 제어는 두 단계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죠. 그럼 내가 안개 분명을 쏴요. 안개를 쏘는데 안개를 그냥 40% 50% 이하면은 안개를 쏴라. 습도가 50% 이하면 쏴. 그랬으면은 50% 되면 쏘겠죠. 그리고 80% 70% 이상 되면 꺼 했어요. 꺼. 그 다음 광이 400g에도 불구하고 광이 300W 이하 할 때는 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온과 오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비례제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50% 이하 할 때는 물을 갖다가 안개를 쏘는데 시간당 3리터를 쏘고 만약에 500W 이상일 때는 시간당 4리터를 쏘아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비례제어죠. 근데 우리가 그 포구 노즐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오프 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제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은 동작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죠. 연속 제어는 보통 난방기 때 사용하는데 구동기의 동작 여부에 따라 변화를 주는 여러 단계의 제어. 난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라 난방 간의 온도를 적절히 조정함. 온풍기는 온오프예요? 연속 제어예요? 온풍기다. 온풍기는 온오프 제어죠. 그 다음에 오수 파이프는 연속 제어고요. 이것들요. 3웨이 밸브 달린 이유가 왜 한 거예요? 온오프가 아니라 연속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웨이 밸브를 달았죠. 그러면은 제어를 해서 온오프 제어를 볼게요. 원래는 설정값과 현재값이 다르면은 작동하고 같으면은 정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동기는 정지 변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계속 작동하고 환경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19도로 설정을 했어요.
난방기는. 네. 가온이 19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19도씨에서 난방이 돌아가고 19도에 떨어지면은 그러고 나서 난방기가 멈춰도 19도까지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난방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럼 편차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것들이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시간이라고 일단 동작하고 나면은 일정 시간 동안 동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설정 온도가 20도인데 현재 온도가 19도예요. 난방기가 가동해서 20도가 되더라도 최소한 시간 동안 계속 가동되라는 거. 예를 들어서 19도가 됐는데 19도에서 20도가 됐어요. 20도 넘었는데 일단은 한번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2, 3분 동안 계속 돌아가고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일단 아래 떨어지겠죠. 반대로 일정 난방을 정지하면은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가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 3분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 5분 동안 작동을 멈춰라는 명령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연 시간, 지속 시간 지연 제어라고 해요. 이것들이요. 커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600W에서 커튼을 닫게 했어요. 그럼 600W가 딱 됐으면 어떻게 돼? 커튼이 닫히겠죠. 닫히는데 일단은 그냥 커튼이 600W가 되는 순간부터 닫히는데 다시 광이 구름이 지나가더라도 계속해서 3분에서 5분 동안은 그냥 작동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왜 그래요? 껐다 켰다 계속하면 뭐가 날까요? 고장나요. 모든 전기 제품이나 기계들은 어때요? 껐다 켰다 하면 어떻게 되고 계속 고장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시간이라는 것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대요. 우리 대도존이라고 사역대가 있는데 일정 범위에 두고 온오프 제어를 우리가 온오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일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동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 사역대가 있는 게 그 대도존이라고 하잖아요. 자동 개폐역이 있고요. 그러면은 사역대는 상하과 하한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사역대를 1도로 놓을게요. 내가 20도씨예요. 20도 설정 온도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20.5도가 됐어요. 20.1도도 괜찮죠? 21도가 넘어가면은 꺼지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 쪽으로 이제 0.5도로 났어요. 또 1도로 났으니까 19.5도가 되면은 작동이 되고 19.5도로 떨어지면 이하로 떨어져 작동이 되고 19.5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멈춰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대도존이라고 해요. 사역대라고 해요. 사역대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사역대 1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되기 때문에요. 플러스가 0.5, 그러니까 20도 설정하더라도 20.5도가 될 때까지는 작동이 안 되고요. 그때까지는 다시 19.5도가 될 때까지 다시 작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좀 줄어들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값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을 갖다가 커튼을 놨어요. 일정 기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W 이상에서 커튼을 놨으면은 커튼을 놨던 설정이 있으면은 5분간 평균값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200W가 돼요. 우리가 와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초로 이제 와트를 초로에 계산하거든요. 초가. 근데 5분 동안 평균이 200W 이상이면은 커튼이 닫히는데 5분 동안 외부 광량이 200W 평균이 안 되면 어떻게 커튼이 안 닫히겠죠. 이것이요. 평균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 평균값 온오프 제어를. 그래서 한번 200W가 평균값이 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커튼이 닫히기 시작하겠죠. 그 평균이 딱 200이 도달하면은 개폐이 된다. 평균가 200이 도달하면. 그래서 우리가 연속 제어라고 하는데요. 연속 제어. 연속 제어는 구동기 동작에 따라 변화를 주는 제어. 연속 제어에는 종류가 비례 제어가 있고, 적분 제어가 있고, 미분 제어가 있고, 조합 제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를 우리가 주로 사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들이? 우리가 난방 설정 온도를 19도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와 차이가 클수록 난방을 강하고 차이가 작을수록 난방을 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례 제어, 적분 제어라고 해요. 연속 제어라고 해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아까 온오프 제어보다 연속 제어가 어때요? 더 고급 기술이죠. 훨씬 비싼 고급 기술들이 이것들이. 원리를 보게 되면 비례 제어를 볼게요. 구동기 조작 정도가 편체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방식. 비례 정도 결정은 목표가와 현재 값이 클수록 조작량이 크다. 볼게요. 내가 목표를 19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18.5도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가까워진 거 어떻게 돼요? 점차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하죠. 이게 비례로. 처음에는 컸다가 편차가 작아진 거 어때요? 점점 작아져서 붙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현재 온도가 설정의 온도가 차이가 클수록 난방을 가게 하고 차이가 작을수록 난방을 가게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 설정 온도가 19도인데 만약에 내가 온실 온도가 15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초반에는 온도가 보일러의 온도가 강해지겠죠.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이 붙어버리면은 파이프 온도가 처음엔 높았다가 19도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파이프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례 들어가는 거. 차이가 그러니까 설정 온도와 차가 크면 어때요? 세게 들어가고 설정 온도에 근접할수록 보일러 용량이 보일러가 적게 들어가는 건 우리가 그런 걸 비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례제에서 이제 P밴드라고 하고 P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 따라서 P밴드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만 아마 P밴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구동기가 작동 100%를 감도로 나눈 값을 뭐 퍼센티지니까 우리가 100%를 몇 번에 도달할 걸 표시하는 걸 P밴드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를 몇 번에 도달할 것이잖아요. PB 값이 5예요. P밴드가 5다. 그러면 100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이 되죠. P밴드가 10이에요. 그러면은 100을 10로 나눴죠. 그러면은 10번에 나눠 재환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빨리 작동이 돼요? P가 5가 커요? 10이 커요? 작동 세기가. 작동을 누가 더 빨리 해요? P가 5인 게고 10인 게 있어요. P가 5인 게 더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내가 창을 갖다가 여는데 창을 100을 열 때 PB를 5를 놓게 되면은 20%씩 5번 열려요. PB를 15를 놓게 되면은 10번 열려요. 그러면은 열어볼게요. 외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PB를 높게 놔요? 작게 놔요? 작게 놔야겠죠. 창을 빨리빨리 열어야 되니까. 근데 외부 온도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PB 값을 크게 놓겠죠. 창을 천천히 열어야 창 공기가 온실 안으로 확 들어오지 않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PB 값을 두냐에 따라서 PB 값은 외부 환경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외부가 내외부의 편차가 클 때는 PB 값을 크게 두고요. 내부의 차이가 없을 때는 작게 놓고요. 이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P밴드가 작을수록 감도는 예비하고 목표가에 빨리 도달하고 제어 상태는 불안정하다. 왜냐면 창이 크게 왔다 갔다 열리니까 어때요? 편차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P밴드가 작을수록 감도는 예비하다. 이 P밴드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 환경제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값은 프리바를 쓰든 호게드를 쓰든 홀트넷을 쓰든 이 PB라는 값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환기 설정 온도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설정 온도가 19도고 현재 온도가 20도예요. 설정 온도가. P밴드가 5라고 하면은요. 온도차가 5일 때 100% 열리고요. 1도씩 낮추기에서는 20%씩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20% 열린다고 보면 얘는 몇 초가 나요? 현재 설정가 19도고 현재 온도가 20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20% 열리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얘 20% 열리겠죠. 그 다음 2도 얘가 보면은 감도가 1도 차니까 얘가 5라고 하면요. 2를 낮추기 위해서는 20% 열린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PB가 10이라고 하면은 10도 차가 날 때 우리가 100% 열리는데요. 온도를 1도씩 낮추기 위해서 10% 열린다는 뜻이에요. 감도가 2도씩, 그러니까 감도 2도씩 차이면 20% 열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바에서는 P밴드라고 표현하고요. 대표적인 호게드로 컴퓨터에서는 P레인지라고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바 컴퓨터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P밴드라는 얘기를 P밴드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PB라는 것이 일반 값이고 P밴드라는 프리바 용어, P레인지라는 호게드론 용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설정 온도를 내가 18도로 놓고요. P밴드를 갖다가 범위를 여기서 난방 온도를 40에서 80도 설정했어요. 볼게요. 내가 P밴드를 이렇게 P밴드의 PB 범위가 40에서 80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18도시다. 18도시예요. 난방 설정 온도가 18도시고 PB가 살아놓을게요.
사로 나눈다는 얘기는 80도를 40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4도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1도씨당 10도씨란 얘기죠. 그러면은 PB를 8로 놓을게요. 지금 16으로 놓을게요. 아주 극살로 놓을게요. PB가 16이면요. 80도에서 40을 빼면은 40이 나오고 이걸 16으로 빼면은 어떻게 해요? 2.5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PB가 4인 경우는 1도씨 차이마다 물을 몇 도씩 올리라는 얘기예요? 10도씩 올리라는 얘기죠. PB를 16으로 놓으면 1도씨 차이마다 몇 도씩으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물의 온도를 2.5도를 놓으라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온차가 지금 설정 온도랑 4도가 차이 나요. 마이너스 4도 차이가 나요.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2도, 0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B를 16으로 놓게 되면은 16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16으로 놓게 되면은 2.5 곱하기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러면은 40도 플러스 10이 되니까 50도가 되죠. 이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내가 난방 온도가 최하 온도가 40에서 80도씨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PB 값을 이제 P를 4로 잡아놓게 되면은 80을 40으로 나눠요. 80에 40을 빼요. 왜냐면 최고, 그러니까 내가 1도 움직일, 그러니까 PB가 1이 변할 때마다 물 온도를 몇 도로 변화시켜줄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PB가 4인 상태라고 하면은 80을 40으로 뺀 다음에 4를 나누면은 1도씩 변할 때마다 물의 온도를 10도씩 올려라는 뜻이에요. 10도씩 올려라. 그럼 반면에 PB를 16으로 놓으면은 PB를 80에서 40을 빼면 40이 남고 이걸 16으로 따게 되면은 16으로 나눠버리면은 PB가 2.5도가 되죠.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의 편차가 1도씩 발생할 때마다 2.5도씩 물을 갖다가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80도씩까지 올라갈 때까지 무려 16도의 편차가 발생해야 80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PB를 4로 놓게 되면은 4도 차이만 발생을 해도 80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외부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때는 어떻게 PB 값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외부가 차갑다. 외부가 영하 15도예요.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고요. 외부 온도가 15도의 날씨가 있고 외부 온도가 0도씨 날씨가 있어요. 영하 15도하고 0도씨가 있으면 PB 값이 누가 더 높아야 돼요? 외부가 0도인 곳이 더 PB 값이 높죠. 영하 15도보다. 왜냐하면 내가 더 빨리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PB 값이 낮아야 더 많은 열을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근데 이것들이 지금 사람이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 컴퓨터에서는 약간의 값을 컴퓨터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까지는. 왜냐면 PB 값이 크다는 얘기는 외부의 환경이 온화하다는 얘기고 PB 값이 작다는 얘기는 온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내외부의 차가 크면은 PB 값을 크게 놓고 내외부의 차가 작을 때에는 PB 값을 작게 놓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거 어차피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너무 이게 당분에 방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재배사들도 다 몰라요. 지금 이거는 그냥 두고두고 상식적으로 용어만 알고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머릿속에 뭐예요? 환경이 내부 편차가 크면은 PB 값은 커지고 작아지고 내부 편차가 작을 때는 PB 값은 커진다. 거꾸로 가는 거죠. 편차가 크면은 PB 값은 작아지고 편차가 작으면은 PB 값은 커진다. 다시 그러면 또 사수염하고 십수염 또 물어볼게요. 사수염이 십수염에 비해서 비료가 많아요, 적어요? 사수염이 비료가 적죠? 예,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수염 10% 적다.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죠. PB 값은 편차가 크면은 작게 놓고 편차가 작으면은 크게 놓는다는 거 하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B에서 비례제어에서 PB 값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PB를 잘 설정해야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PB가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PB가 너무 작으면은 감도가 불황해요. 예를 들어. 요 빨간색 보이죠? 출력이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PB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죠. 내가 19도를 맞추고 싶은데 18도에서 PB 값이 너무 크면은 어떻게 돼요? 19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반면에 너무 작으면 어때요? 위로 올라갔다가 출렁했다. 이 출렁출렁이 굉장히 크겠죠. 이것들은. 그러면 에너지의 손실은 커지고 아마도 PB 값이 크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손실이 크고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PB가 너무 크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목표값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개인이라는 것은 감도라고 하는 건데요. PB의 역수다. PB의 역수다. 만약 PB가 10이면은 우리가 이제 감도는 10이라고 하고요. PB가 5면은 감도는 20이라고 해요. 그럼 PB가 5라는 얘기는 뭐예요? P밴드가 5라는 뜻은 뭐예요? 감도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감도가 큰 거죠. 천천히 움직이는 감도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감도는 우리가 P밴드의 역수라 반대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비례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오프셋이에요. 오프셋은 뭘까요? 뜻이 도달할 수 없는 편차를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내가 P를 갖다가 5를 놨어요. 그럼 20%씩 움직이죠. P를 10으로 놓으면 몇 퍼센트 움직여요? 10% 움직이죠. 10과 모든 환경 제어라는 게 10씩 움직일 수가 있나요?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PB 비례 제어라고 해요. 우리가 P 제어 놀이에서 이제 비례 제어 중에서 이제 P밴드 값을 하고요. 이제 그럼 오프셋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오프셋은 우리가 P밴드 제어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미분 제어, 적분 제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적분 제어가 이제 뒤쪽에 나올 건데 일단요. 이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비례 제어다. 단계 제어, 스텝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한과 하한을 주는데요. 내가 10%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10%를 줬는데 10% 그러니까 PB를 10을 줬어요. 그러니까 10% 제어되죠. 10%인데 10%에서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일을 했으면 다들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0이 될 수는 없는데 한 5쯤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일을 90%를 닫고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5만큼 가요. 5만큼 갔는데도 안 되면은 그만큼 2.5로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 제어라고 해서 스텝 반 스텝식으로 반반반씩 가는 걸 우리가 스텝 제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P밴드 제어를 그러니까 PB 제어를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하죠?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 제어도 하고 있다. 이 시간에 따라서 이 P밴드 값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조절해 갖고 반반씩 줄여가면서 제어하는 걸 우리가 단계 제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 OC에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PI 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적분 제어라고 해요. 적분 제어. 요거까지는 지금 하게 되면은 못 끝낼 것 같아서 이 적분 제어부터는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와서 요 수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PI 제어. PI 제어가 가장 저거예요. 가장 첨단 제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